네, 안녕하세요. 위너비그룹 SP 김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사진 속에 동일 인물 맞고요. 제가 지금 앞이 잘 이게 눈부셔가지고 안 보이는데 제가 맞게 섰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PM 마스터 키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PM 사업 잘하고 싶어서 오신 거 맞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저도 강의 준비를 정말 최대한 진정성 있게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 넘어갔었네요. 네. 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 사업을 한 지 지금 2년 10개월 정도로 이제 3년을 채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었고, 나이가 젊고, 그리고 젊었고, 지금도 젊고, 그리고 투잡으로 저도 시작을 했어요. 자영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제가 팔로워 수가 저 비공개 계정에다가 팔로워 수가 800명 정도 되는 그런 어떠한 이 일을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정말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 PM을 통해서 정말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이야기는요,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모두가 경험하고 겪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단한 저의 개인기나 노하우를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알려드리고요. 네, 그런 건 없지만 이 PM 비즈니스가 가진 가치와 그리고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스터키의 주제를 챕터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고요. 강의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시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면 저 너무 긴장돼요. 너무 긴장돼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20대는 크게 어떤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항상 소득도 높은 편이었고 뭔가 이렇게 아쉽거나 그렇게 지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도 막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고 사는 삶이었고요.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그렇게 제 인생이 꽤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건강에 굉장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병원 갔을 때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요. 겉만 멀쩡하고 속은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하셨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날 만큼 제가 건강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모든 적신호에 이제 다 불이 켜지게 되면서 그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경기 침체,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 이 변화가 이제 까지 맞게 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의 매출도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현실 점검을 하게 돼요. 저의 앞으로의 직업, 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나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볼 때,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혹은 지금처럼 또 아플 때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면 내가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기에 저는 이 PM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마스터키인데요. Fall in Love. 저는 여기 지금 나 PM 사랑한다 하시는 분 손 안 드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티켓비 25,000원 낸 거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 티켓이래. 나 PM 사랑한다 하시는 분 번쩍.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네, 대부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PM을요 미친 듯이 사랑했어요. 저희 남편이 질투할 만큼 정말 PM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 PM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영양제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대단히 제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 PM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신뢰로
보통이 평균 이상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먹었지 얘가 뭐 대단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던 이 PM은 저에게 단순한 변화 이상의 굉장한 감동을 선물해주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남편 이렇게 이제 제품을 먹이기 시작을 하고 또 가족들이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에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너 독일 PM 알아? 언니 PM 주스 알아요? 먹어봤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대박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저는 PM의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늘 여기서 강의해주신 강사님들께서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진짜 좋아서 소개했는데 뭐가 됐대요? 네? 뭐라고요? 처음에 진짜 좋아서 소개했더니 돈이 들어왔다. 네, 저는 PM 말고도 좋은 거 있으면 주변에 저 같은 친구 있을 거예요. 오지랖 넓어가지고 좋으면 야 이거 좋아, 야 저거 좋아, 너 어디 가봤어? 이렇게 소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돈 주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제가 첫 달에 한 50만 원 정도와 53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 뭐 어디가 좋아졌다, 저기가 좋아졌다 하는데 돈까지 주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신났고 되게 굉장히 꽁꽁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 조금 더 제대로 알아봐야겠는데 그때 보상 플랜 들었는데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제가 처음 참석했던 대전 비즈니스 아카데미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업자분들의 연령층이 너무너무 높아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가니까 저를 외계인 보듯이 보셨거든요. 얘 잘못 온 거 아니야 여기?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무대에 그때는 뭐 이 본사 세션이 뭐 이게 어떤 자리인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귀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런 교육 내용이. 근데 뭐가 하나 인상이 깊었냐면 농아 사업자분 한 분이 이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승급소감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뭐랄까요, 그 가슴에 되게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코끝이 찡해지고 막 눈물이 나면서 이분의 스피치가 제가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이분이 또 PT까지도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 여기에 막 그때 당시에 누가 또 EVP 돼서 올라오셨는데 나이가 77살이시래요. 근데 뭐 이제 정말 제품이 천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나이 정도 살아보면 가짠지 진짠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 PM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해하는 그분들의 그 에너지가 저한테 뭔가 전달이 되면서 제가 이 사업을 이론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막 뜯어보고 따져보고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피부로 느꼈거든요. 나는 이 사업 되게 해보고 싶다. 나 뭔가 이 사업 되게 멋있는 일 같아. 그렇게 저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참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읽으라는 책들을 읽게 되는데요. 쇼더 플랜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도 쇼더 플랜을 읽었는데 제가 꽂힌 말이 있었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저처럼 오지라퍼가 원래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하면 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길래 저는 이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더 안 할 이유가 없었고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요이 땅 사업을 하게 됐는데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나 선입견이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 안 드셔도 돼요. 대부분 그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조금 특이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선입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지 이 일에 안 좋은 편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없었는데 제 주변에는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겠죠. 저희 남편도 아까 제가 긴장해서 못 들었는데 뭐 망언하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라긴 했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네트워크에 부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저한테 면전에다 대고 제가 이 사업 딱 시작했을 때 제 앞에서 정연아 근데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돌고 돌아 제가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몇 번 들어봤거든요. 한날은 어떤 친구가 정연아 말은 멋있대요. 자꾸 저보고. 멋있다고 하는데 너무 대단해, 너무 멋있어. 근데 땡땡이가 너 걱정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응? 누구예요? 저 같은 분 누구예요?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나도 걔가 걱정이 돼. 그랬어요, 진짜로. 걔는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서 아직도 그렇게 노는 것만 좋아해서 어쩌니.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긁히거나 모나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지 그걸 남의 입으로 듣게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도 그 친구가 걱정된다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너 PM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나 이런 얘기 들어봤다. 지금 손 드신 분들 PT 가실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예술가가 나의 작품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경영인이 나의 브랜드를, 기업인이 오너가 나의 브랜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PM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푹 빠졌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아, 근데 나 점점 더 좋아지는데 어떡하지?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보고 이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너 근데 그 열정이면 PM이 아니라 뭘 해도 성공해. 이런 얘기도 들어봤다. 네, SP 가실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나도 알아. 근데 PM 아니면 이 열정이 안 나와.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과방패.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저한테 아주 부정에 부도 못 털게 그 정도로 저는 PM의 폴인 러브였고 PM을 정말 사랑하면서 제 주변도 점차 이렇게 PM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PM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전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사장님들이 내가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 PM을 하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일이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면 그 어떤 누구의 말에 이렇게 내가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 내 감을 믿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이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 감동을 믿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저를 진짜로 개중에 걱정해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도 제가 이걸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저는 언젠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됐었는데요. 지금 제 모습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좀 감사합니다. SP 같나요? 여기서 뭐 리더가 뭔진 모르겠지만 리더 같대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PM 만나기 이전에 사진 혹시 잘 보이세요? 제가 뒤에서 못 봐가지고 첫 번째 사진 보면 저 머리를 제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런 막 머리도 하고 술 먹고 노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놀고 저희 남편 어디 앉아있는지 안 보이는데 남편하고 진짜 많이 놀러 다니고 술을 또 되게 좋아해요. 잘 마시고. 그래서 노는 곳에는 안 빠지고 거의 뽀로로급으로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잠만 자고 항상 밖에 나가서 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딱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오늘 같은 얘기가 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희 독서 모임 아니에요. 근데 책을 읽기 시작하고 제가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밤낮이 좀 균형 잡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놀고 술 먹고 하는 것도 물론 그때를 후회하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큰 도파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지만 나 되게 성장해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결과를 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모방한 거였어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까 제 삶이 바뀌게 되었고 저는 바뀐 제 삶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가 바뀌게 되면서 저는 제 주변 평균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멋진 또 이렇게 위너비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저의 이제 스폰서이신 박한슬아 리더님 또 우리 황당한 그룹장님 이런 분들과 정말 사실 이거 영상을 보면 저의 친구들이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지만 여기서 뭔가 매일매일 내가 나의 성장에 진심이고 계속 성장에 관련된 이런 성장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점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도파민을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변화를 하게 되었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색하거나 조금 낯선 순간들도 있었고 또 사람은 이 탄성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 아시죠? 그래서 저도 막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또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리셋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살아오면서 봤던 거, 들었던 거, 내가 자영업으로 결과냈던 거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내 업라인 사장님들이 내 스폰서들이 리더 사장님들이 결과낸 방식을 그대로 내가 복제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PT 가고 싶은 분 계세요? 나 PT 너무 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네, 앞에 지금 네,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우리 박현영 사장님 양쪽 발 반짝반짝 오늘 남편분 같이 오셨죠? 네, 너무 미남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찐해가지고 잘 보이시는데 PT 왜 가고 싶으세요, 사장님? 잘 살고 싶어서? PT 가면 끝나요? 간절하세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세요? 간절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박현영 사장님 PT 가시라고. 네. 제가 정말 살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간절했던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진짜 간절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대면족포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간절했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동시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는 건 이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 배우자와 나와 함께 인생을 앞으로 가기로 선택한 이 남편과의 이 우리의 삶을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신혼여행 중에 먼바람이 불어 갑자기 이 PM을 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믿고 지지해준 남편한테 저는 부끄럽지 않게 이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오빠, 나는 다단계에 선입견이 전혀 없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빠는 내가 이거 한다고 오픈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안 창피했어?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근데 오빠가 아니 너 하나도 안 창피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진짜 다단계로 진짜 멋진 와이프가 돼줘야지. 우혁이 와이프 다단계 한단다 소문 났는데 내가 정말 이 사업이 얼마나 멋진 사업이고 내가 얼마나 우리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PT가 되면 보통 평균 소득 월 1,000만 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1,000만 원이 여유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 그 정도는 최소 벌어야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랑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을 지금 저희가 생활부터 전반적인 모든 거를 책임지고 있고 또 이제 강아지도 노견 2마리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병원값이 약간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많은데 제가 이제 본업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면서 이제 PM만 하게 되면서 제 소득이 줄어들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남편한테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여기서 소득을 높게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었고 그게 안 되면 저는 이 PM이 아니라 다시 자영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에 이 일을 너무 사랑해서 잘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은데 이 돈은 진짜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안 걸리는데 제가 사랑만 한다고 계속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걸었던 그 데드라인이 1년 안에 소득 1,000만 원을 김정현 너 반드시 세팅해야 된다 라는 이 간절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처음 이 네트워크 PM 사업을 시작하시고 제가 3년 동안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시동은 걸었는데 출발을 못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시동도 안 꺼요. 근데
시동 안 끄고 중립교회 박아놓으면 연료 달아요, 안 달아요? 연료 달아요. 네, 그런 분들 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시동 걸고 일단 악셀 밟으세요. 악셀 밟아서 그냥 가다가 길도 잘못도 들어보고 뭐 휠도 긁어보고 그거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면 결과 안 나요. 아무리 PM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라인을 저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저는 풀악셀을 푸앙 밟고 막 달려나갔거든요. 근데 이런 또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했겠지. 지금도 보니까 말을 영 못하는 것 같진 않은데 처음부터 잘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SNS 제가 이제 사업 문의를 뭐 SNS로 많이 받고 뭐 제품 문의도 종종 받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SNS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요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 사업 자료예요. 근데 지금 위너비 우리 사업 자료 퀄리티 어때요? 진짜 고퀄리티죠. 특히 우리 강희선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진짜 이 위너비의 숨은 주역들 금수저예요, 사장님들은. 저 진짜 이런 약간 이게 제일 양호한 거고 북한 삐라 같은 자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젊잖아요. 제가 보내줘야 되는 사람들도 거의 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더 난감해요. 제가 캔바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수기로 적어가지고 이거 눕기를 따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근데 못해도 그냥 일단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저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했어요. 일단 했고 이렇게 만들어보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만든 릴스인데 릴스라고 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의 동영상인데 진짜 이거 올리면서 저도 현타 왔어요. 이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저 누가 궁금해나 할까? 근데 해봐야 내가 계속 해야 실력이 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이 있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데이터를 만들려면 해봐야 되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저보다 릴스 훨씬 잘 만드시는데 SNS 막 보면은 진짜 시작이 아예 그냥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는 분들이 우리 위너비에 정말 저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SNS 여러분 마케팅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그리고 또 현장, 중요한 현장인데 처음부터 막 제가 미팅이 많고 클로징도 막 잘하고 매니저 패스도 착착착 잘하고 막 이랬을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한테 카톡 캡처하면서 이때 진짜 답답하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기분이셨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제가 그 제품 전달은 진짜 잘했어요.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으니까 제품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먹이고 타주고 오토십 들어가고 했는데 사업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담 가질까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못 푸는 거죠. 보상을 안 풀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초대가 힘든데 그 위너피 초대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는데 제가 따로 돌릴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사장님 네트워크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조금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해보고 안 되면 따지면 되잖아요. 그쵸? 해보고 안 되면.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제가 보상 플랜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해서 보상 플랜을 다시 한번 제대로 테이블 미팅을 보게 되면서 MM을 이제 사장님 MM 도전해보세요. 보상 풀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상을 전달하면서 MM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보상 플랜을 풀게 됐는데 분신사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열정은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보상을 잘 풀진 못했는데 이때 이제 처음 경험을 해요. 보상을 전달하면서 이게 내가 리크루팅이 되는구나.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소름이 막 쫙 돋고, 그쵸? 아직 소름이 한 번도 안 들어왔으면 보상이 한 요 정도쯤에 좀 있는 거거든요. 보상 플랜 이 정도까지 내려오시면 사장님들 사업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전달하면서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물론 레버리지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직접 팔지 않아도 매출이 생기고 포인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이구나 하면서 조금 제가 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처음으로 딱 세팅을 했어요.
그럼 나 막 달려서 9월 달에 EVP 돼야지 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계속 보상 전달 STP 이거를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저 스스로 자신한테 약속을 해요. 김정현 너 한 달에 에티바이즈 10통은 쓰자 최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아마 사업하고 한 1년 정도는 10통보다 좀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3개월마다 하는 에티 프로모션을 제가 5세트를 다 사고도 항상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더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SNS를 처음부터 잘했고 뭐 처음부터 매니저 패스 클로징을 착착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행착오 겪으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명단이 점점점 생기게 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하던 날에도 못하던 날에도 꾸준히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미팅도 점점점 많이 잡히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결국에는 3개월 안에 목표했던 EVP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때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로드맵 프로모션 활용해서도 많이 가시고 스폰서 사장님하고 막 로드맵 미팅도 하시고 명단 미팅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도 그때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각자 각계 전투로 막 달려나갔는데 정말 진짜 이 PM이 감사하게도 드신 분들이 너무 좋아지니까 소개가 빠르게 나오고 복제가 쉬우니까 파트너들 다 네트워크 처음 했던 사람들 제 지인들이었는데 그분들도 막 SM, MM을 빠르게 가면서 제가 3개월 EVP라는 직급에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번째 이제 저의 마스터키 챕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사장님들하고 사실 가장 많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EVP를 달성하게 되면서 전업을 결단하게 됐어요. 이 사업에 더 몰입하고 싶고 더 집중하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올인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전업을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업하고 나서 저는 사실 PT라는 그 직급을 빠르게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이런 임계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그때 제가 그 법원 앞에서 그 법인 주식 이거 양도양식 계약서 쓰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 찬바람까지 그 냄새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시린 찬바람 냄새가 탁 불면서 제가 마음이 약간 괜히 좀 씁쓸하니까 저희 스폰서님한테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 저 드디어 가게 팔았어요. 저 도장 찍고 나왔어요 하면서 뭔가 시큰했는데 설레임 반 그리고 두려움 반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나는 이제 달려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시간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PM에 올인할 수 있는데 뭐 없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어쨌든 이제 이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그냥 PM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즐겁게 EVP까지는 어찌어찌 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PT를 갈 그 그릇이 저는 안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왔던 파트너 사장님들도 한 분, 두 분씩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점점점 목표가 되게 희미해지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거 이제 필사를 제가 했던 건데 진짜 저는 파트너 사장님 한 명 같이 시스템 나오는 분이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시나요? 믿기세요? 네, 그때 진짜 시스템 나와서 같이 이 시스템 끝나고 나서 애프터하고 뭔가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런 파트너 사장님 있는 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끝나고 저는 애프터도 맨날 할 파트너가 없어서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갈 사람도 없어가지고 혼자 초라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날 약속 없는 스폰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냥 이렇게 한번 건져주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국밥 한 그릇 사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초라했었어요. 이때 되게 초라하고 제가 EVP까지 빨리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무대에서 라이징 스타로 올라서 막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혼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되게 그때 몹시 마음이 괴로웠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PM의 비전이, PM의 확신이 너무 컸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제 감정에 진짜 솔직히 생각해보면 비전과 확신도 확신인데 저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이 PM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1년 다 안 채웠으니까 조금만 일단 더 해보자 정연아, 이런 마음으로 불안했던 이런 마음을 동여잡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그래도 나름 하나 조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행동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보통 불안하면 행동이 이렇게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그냥 사업 계속 잘 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사업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폰서님들은 제 표정만 봐도 사실 알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이렇게 그때 황당한 그룹자님이 책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나왔던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성공하기 전에 잠깐의 좌절이라는 것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PT를 달성하게 되면서 11개월 차에 달성하게 됐어요. 제가 목표했던 1년 안에 이제 PT라는 약속, 스스로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면서 저희 스폰서님도 이렇게 울려보고, 그리고 이제 PM 오피스에 이 SP라는 직급이 딱 보이게 되면서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깝깝했었는데 SP는커녕 PT도 안 보였었는데 PT를 달성하게 되면서 저 SP라는 걸 보는 순간 정말로 그동안 잘했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묵묵히 네 할 일을 해나갔던 게 너무너무 잘했어 정연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23개월 차에 SP라는 또 직급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혹시 얼마나 남았나요? 9분 남았나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SP를 달성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의 상황이나 이런 비즈니스 환경은 다르겠죠. 지금 제 강의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사업이 마냥 잘 되기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계실 텐데,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겪어야 되는 것들은 저는 누구나 예외 없이 겪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PM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디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예전에는 이때 시절 얘기만 꺼내면 제가 눈물이 나서 말을 못했어요. 그때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었고, 솔직히 정말 너무 창피했었고, 그때 진짜 쪽팔렸어요, 비속어를 쓰자면.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너무 그랬었는데, 지금 되니까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더 많이 겸손해졌고, 그때 정말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그릇도 굉장히 많이 키워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그 길을 지나와 보니까 그 길에 있는 파트너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이해가 되고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시려고 저는 그 시간을 제가 지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산을 넘었을 때 주어지는 이 보상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PM에서 느끼는 이런 성장통들을 정말로 즐기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GPT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GPT가 지금 보여서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GPT가 사실은 약간 흐려요. 약간 흐리긴 한데, SP도 흐렸어요. 근데, 네, 제가 된다고 마음 먹으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GPT가 되고 싶은데, 뭔가 GPT가 흐리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마케팅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면서 또 안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이 다시 또 설레이고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또 발전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안에 GPT를 꼭 달성해서 사장님들께 기쁜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M을 한 지 이제 3년 정도가 열심히 달리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3년 차가 됐는데, 저는 진짜 이 PM 하면서 제 인생 통틀어 가장 뜨겁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하고 연애했을 때만큼요. 네, 그때만큼 정말 뜨겁고 정말 행복했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 지금도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PM이 너무 즐겁고 너무 설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마음이 약간 이렇게
막 설렜다가도 또 뭔가 뜻대로 안 풀리면 약간 이렇게 주춤하다가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연인 만나도 막 속 썩을 때 있지 않아요? 그쵸?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이 보상들이 내가 나를 믿어주고 그냥 나아갔을 때 PM은 반드시 된다. 저는 그게 제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 PM 비즈니스를 지금 이제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기 올라오셨던 강사님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2년 이제 10개월 차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녁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도 지금 저녁에 그 의류업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이렇게 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아침과 이제 이 저녁을 남편하고 같이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PM에서 월드 투어 이제 트립 가면 같이 눈 뜨고 같이 잘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저만 누리고 있지만 또 저희 남편이 아까 스피치 잘했나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 비즈니스에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또 그런 제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도 또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자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다 보면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은 논팽이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내 시간에 자유로움의 이런 선택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뭐 당연히 저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소득, 안정적인 제가 자영업 했을 때도 뭐 월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될 때는 또 막 마이너스고 이런데 이 안정적이고 점점 늘어나는 나의 이 소득에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이 희망과 확신이 사실 저는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고 알아보러 오셨고 또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네. 정말 진하게 사랑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도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 좀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 가난과 부는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성, 인정, 행복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로 결심하면 가질 수 있대요. 동의하세요? 질문 제가 좀 많이 하죠. 죄송해요. 민망해서 그래요. 동의하세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께서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나의 이야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 되게 행복해 보이셨죠?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 모습을 반드시 시각화하시면서 우리 이 위너비 안에서 사장님들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